점점 햇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과학문화 포럼의 주제가 해양치유인 만큼 이를 통해 마음의 힐링과 시원함을 느끼며 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학문화 포럼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구청 김한결 주무관님, 제주가총 제주지역연합회 김두철 회장님, 한라도서관 김성숙 과장님, 제주과학문예협회 고용철 이사장님, 제주과학문화거점센터 고영림 센터장님, 제주과학문화거점센터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제주과학문화거점센터는 제주과학문화협회에 소속된 센터로 2024년 5월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권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과학기술문화 인프라 역량을 바탕으로 제주과학기술문화 확산이 중심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주도 과학기술문화 활성화와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과학문화 사업 총괄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전략산업과 연계체험 콘텐츠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연구인재 양성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과학문화협회 고용철 이사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과학문화협회 이사장 고용철입니다. 오늘 2025 제주과학문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주제 강연을 맡아 주신 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김민정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유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치유 산업은 말 그대로 치유를 다루는 산업으로 해양, 온천, 산림, 농업,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역시 명상, 요가, 스파, 멘탈 케어 등을 주요 치유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약 900만 명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국민행복지수는 OECD 37개국 중 3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치유 산업이 육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주는 산과 바다, 숲 등 치유 산업이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이 연결한 자연과 사람, 제주 치유 산업의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매우 시적절하고 의미 있는 논의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주의 해양자원을 비롯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김민정 교수님의 해양치유의 이해와 사례를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포럼 자리에서 발표는 주로 제가 무슨 조사를 했거나 뭐 그런 산업화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조사 내용들을 주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현실적으로 요즘에 말을 하는 치유 산업에 있어서 해양 치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그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 범위 안에서 교과서적인 내용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해양 치유의 이해와 사례인데요. 먼저 해양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하여서 체질 개선, 그리고 면역력 향상, 그리고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정의 안에 사실은 해양치유의 본질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산업화의 어떤 형태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순서는 그러면은 해양치유의 배경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또 한 번 해양치유의 본질이 이러한 것에 있구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우리나라의 이 해양치유 산업 정책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양치유라고 하면 가장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스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간단한 소개를 통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치유의 배경으로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치유의 시대다라고 바야흐로 치유의 시대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치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림치유부터 시작해서 매개체의 치유라고 하는 미술치유, 음악치유, 다양한 치유 산업이 지금 여가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치유의 대상은 이제 특히 이제 해양치유 하면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해양치유가 뭐야? 해양치유는 해양 환경 운동 그런 것인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산업적인 부분에서 해양치유에서의 어떤 대상은 사람입니다. 인간이고요. 해양의 자원을 활용해서 인간이 치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치유가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정말 너무나 고도화된 산업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고통, 질병들을 이제 갖고 계시는데요. 크게 이제 병원 의료 중심으로 이제 보이는 상처들을 이제 치료를 합니다. 신체와 정신의 질병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상처들도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 의료 중심과 그리고 비의료인 테라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병원을 가야 되고 늘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쉬었다가 나을 수 있고 조금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도 뭔가 꼭 참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갖가지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상처와 어떤 질병과 고통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국가가 치유에 대한 제도화 그리고 산업화에 대한 어떤 책무성을 가지고 좀 더 삶의 질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해양치유의 배경은 정말 치유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깊은 성찰을 통해서 산업화하는 그런 곳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웰리스입니다. 웰리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교과목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산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웰리스가 어떠한 좀 산업적으로 조금 이렇게 활용은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웰리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별로 조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이제 웰리스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웰리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건강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관점이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하고 측정하기 힘든 삶의 질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활동들이 다 웰리스적인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건강 개념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그 라이프 삶의 어떤 그 내용들이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지속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실천을 필요로 하는 굉장히 동적 개념의 건강관을 우리가 웰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균형과 최적의 상태를 향해서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동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웰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은 역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생활 양식으로서 자리 잡아가는 추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웰리스는 우리가 다차원적인 건강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동그란 여기에 보시면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지적, 사회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차원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학생들도 이제 평가를 저희가 이제 하는데 이렇게 동그란 원을 다 채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누구나 겉으로 봤을 때는 행복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건강해 보여도 이렇게 뭔가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찌그러진 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웰리스 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 채울 수 있는 활동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최고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웰리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너무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가 해양 치유 또는 더 나아가서 치유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캐치하기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웰리스 산업 경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스파, 뭐 멘탈, 뭐 웰리스 관광, 퍼스널 케어부터 뷰티 부분, 뭐 신체 활동, 뭐 식이, 뭐 굉장히 우리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웰리스 활동과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시키는 이런 산업이 지금 발달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배경도 보시면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 그리고 환경성 만성 질환의 증가라든지 또는 경쟁, 그리고 개인주의 심화, 그리고 노인성 질환, 고령화 이러한 것들이 기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였고 제주도도 얼마 전에 진입을 하였다라는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고령화가 이 해양 치유 또는 치유 산업의 어떤 아주 가장 중요한 또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령화가 왜 문제점인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의 지속적인 치료 또는 진료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수가 있죠. 국가의 노인복지 지출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경제력 부담,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유적인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속시켜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생애 주기에서 자아실현도 가능하고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방안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회적 활동이나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치유 산업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거가 이제 수립된 배경도 당연히 이제 어떤 유망한 신산업으로 부각하고 해양치유가 그리고 이제 법률 제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계획이 수립이 배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 계획의 의의는 다양한 해양치유,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그 해양치유 산업 정책의 아까 수립된 배경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국제 동향으로는 위로형 소비 그리고 충전형 소비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태국, 영국,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 치유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는 대개 범부처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고 특히 태국은 태국형 웰니스 서비스 개발 및 품질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자연 처방 프로그램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도국을 보면은 건강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 여건에 따라서 특화하여서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치유는 법률 제정이 2020년도 그리고 해양치유 관리단 선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지역적으로는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 등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는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서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해양기후 그리고 경관, 해수, 염지하수, 바다모래 그리고 피트라고 하는 바닷속 깊이 퇴적물들 그리고 머드, 소금, 해조류 등의 자원에 대해서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해양치유의 자원들은 이러한 8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해양치유의 비전과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 창출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도 제주형 해양치유 모델을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비전 아래서 기본적인 공부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주민,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해양치유 비전과 추진 전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대 추진 전략으로는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그리고 해양치유 서비스 인프라 조성,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의 생태계 구축으로 세부 과제들이 있는데요.
세부 과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 자원의 이용 그리고 관리 체계의 마련입니다. 자원의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양 자원의 효능 그리고 활용법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인데요. 우리 제주도에서도 다양한 해양 자원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을 잘 데이터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분포 현황 조사로서는 임상적 치유 효능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그러한 분포 현황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효능 검증은 치유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표준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개선을 위한 해수의 적정 염분, 수온, 노출 시간, 입욕, 섭취 등의 사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제주형 해양 치유와 관련해서 그 연구를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양 치유라고 했을 때 분명히 효과를 기대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효능 검증은 치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그리고 보전을 위해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고요. 표준화된 관리 프로세스의 도입입니다. 그리고 매뉴얼 개발입니다. 해양 치유 자원의 채취, 가공, 보관, 활용, 처리, 재생의 단계별 품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협력 지역으로서는 현재는 이 계획안 안에는 전남, 완도, 아까도 말했듯이 태안, 그리고 울진, 고성 등의 4개 지역이 치유 자원과 그다음에 이제 그 거점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특화 모델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이제 28년도에 이제 제주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건립된 후에 특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화 모델에 대한 조금 깊은 연구,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완도는 23년도에 5월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11월에 개관하여서 지금 현재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 중이고요. 나머지도 다 이렇게 지금 예정 중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양치유, 아까 그 거점 지역 외에도 연안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해양치유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림들이 편안해 보이고 우리가 현재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해양치유센터 외에도 제주도 자체가 해양치유의 섬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되게 많은 준비를 알게 모르게 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유 자원에 관련해서는 지역의 특성화 및 융합 프로그램으로서의 치유 자원은 다양한 치유의 숲, 그리고 치유 농장, 그리고 산림 농촌의 치유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제주도도 굉장히 일찍 시작한 산림 치유 그리고 현재 또 진행을 잘하고 있는 치유 농업 부분과 연계가 꼭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 분야 융합입니다. 정신적인 건강 증진 효과를 위해서 미술, 음악, 심리치료 연계 가능한 분야를 모색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특유한 어떤 문화들 그리고 역사들 그리고 4.3이라는 어떤 그런 치유와 관련된 역사적인 것들, 해녀 그리고 너무나 많지요. 다양한 것들 융합할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해양치유의 컨텐츠가 정말 나중에 어떤 공모전이라도 한다면 되게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화 그리고 융합 프로그램으로서는 대상별 최적화 프로그램의 마련입니다. 우리 제주도도 다양한 직종이 있고 또 다양한 산업이 그래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주도 와서 한 달 살기라든지 다양한 어떤 느낌에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 특성화와 지역 특성화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감정 노동자 그리고 주부 학생 그리고 건강 취약 요인과 관련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휴양형, 심리 치유형, 건강 증진형과 같은 특화 콘텐츠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그리고 청년, 중장년층, 노년층, 만성 질환에 대응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해양치유 제품 개발 그리고 치유 활동에 활용되는 장비, 기기 개발, 시설 설계를 통해 자원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해양치유센터 내 치유시설을 활용하여서 실증 연구 추진, 예를 들면 헬스풀, 조욕탕, 마사지, 온열 치료실, 재활운동시설 이런 시설에서 실증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해양치유센터 안에서 이렇게 실증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양치유 서비스 인프라 조성으로서 먼저 이러한 것들 해양치유를 느낄 수 있고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요. 그 중 하나가 해양치유센터의 건립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해양치유 지구 지정 그리고 해양치유 마을의 조성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해양치유 지구 지정 그리고 해양치유 마을이 잘 조성이 되어서 실제로 제주도 자체가 해양치유와 굉장히 연관성 있는 치유의 섬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태안이나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떠한 시설들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해양치유의 그 자원을 활용한 그런 해수풀이라든지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외에도 그 관수욕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개별 치유실 등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경남 고성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그리고 장기간 체류하면서 테라피를 받으려고 하는 이용자를 위한 롱텀 케어 센터를 배치하는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해양치유 데이터베이스 확보 추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축을 추진을 하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원의 정보라든지 서비스 정보, 예를 들어서 자원관리 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운영 현황,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같이 잘 통합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양치유 산업을 이제 우리가 이제 펼쳐 나가기 위해서 그 센터 구축을 앞서서 볼 때 굉장히 전문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계획안 안에서는 예를 들면 대학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관련 전공 개설 대학 이렇게 이러한 곳을 통해서 양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해양치유사 국가 전문 자격제도는 지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를 한 페이퍼는 있지만 그게 지금 현재 제도로서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치유 산업과 관련된 학회나 협회에서 해양
해양치유사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관련된 교과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과 인력 매칭 검토를 보면 도대체 해양치유사는 어떤 분야하고 관련이 있을까 보시면 현재 치유산업 하는 분들, 산림치유나 치유농업이나 또는 보건, 의료, 그리고 미용, 스포츠 분야의 자격증, 그리고 바다 갯벌, 생태 해설사 등과 연관된 자격 소지자 대상으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의 표준화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지금 운영 검토를 하려고 한다. 즉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 관리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그리고 해양치유 공간의 관리, 그리고 치유시설, 장비의 인증,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양치유의 안전성, 그리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 휴양 공간으로서의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준비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나라에서는 대국민 인식 증진 그리고 홍보, 해양치유에 대해서 홍보를 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해양치유를 통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해양치유 관련 학술 연구의 활성화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크게 사단법인 한국치유협회에서 이제 그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만 이제 학회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달에 이제 1권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해양치유와 관련하여서 많은 부분의 그 연구자들이 논의를 할 걸로 보이고요. 제주도에서 이제 해양치유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인력 양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제주대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협회들과 협업을 하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배운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도민들이 어떠한 것을 원할까 그리고 실제로 해양치유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제주도가 해양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다가 뭐 금방 나가면 10분만 나가면 바다가 있는 그러한 지리적 조건에서 그리고 이때까지 청정바이오라고 하는 그 산업의 틀 안에서 화장품 산업 또는 뭐 항노화 산업 뭐 이렇게 관련된 해양치유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홍보를 잘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제주의 해양치유는 굉장히 잘 홍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보시면 느끼는 것이 해양치유는 어쨌거나 물과 관련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이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2023년도 11월에는 제주 국제 치유산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해양치유 외에도 산림치유, 치유농업, 치유관광에 대한 어떤 포럼과 함께 해양치유 콘텐츠 경진대회 그리고 전문가 양성 교육이 함께 한 며칠에 걸쳐서 11, 12, 3일에 걸쳐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호응도 좋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것이 대중화된 그런 그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러한 특히 해양 치유 산업은 다른 치유 산업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연구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관련자들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좀 핵심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계속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자리입니다. 그럼 제주 특화 해양치유자원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뭔가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할 때 거기서 따온 것인데요. 검은 모래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용암 해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화산송이 이 외에도 이제 그 바닷속에 있는 다양한 해조류 어떤 해양 자원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해양치유센터의 지역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서귀포시 시흥리에 총 480억 원이 투자되는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많은 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 있고요. 2028년에 개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주 해양치유센터 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좀 더 그 자문위원들도 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러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조금 처음부터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 해양치유센터의 시흥공원에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주변 현황, 주변의 그 어떤 풍경들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되게 치유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울리는 장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 그 성산고등학교도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인재 양성을 함께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양치유에 대한 어떤 우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해양치유는 바다는 물과 관련된 치료, 그리고 물과 관련된 어떤 일련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산업화한다라는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치유 사례로서 스파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스파라고 하는 커다란 부분 안에 또 해양치유가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교과서적으로 살펴보면은 스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물과 관련된 어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치유 효과가 있는 그러한 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우리가 스파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명 발달의 필수 요소로서 물은 항상 우리가 성장하는데 중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스파의 산업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스파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물을 통한 건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전문가의 트리트먼트와 그리고 치유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파의 구성 요건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다양한 감각이 있는데요. 시청, 흥미, 촉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각적 요소를 결합하여서 우리가 마음, 육체, 정신의 웰빙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스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씩 스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질문이 일반 목욕탕에서 그렇게 목욕을 하는 거하고 스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한다면
치유적인 어떠한 이러한 5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결합이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치유 효과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는가,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각적인 요소는 굉장히 우리가 인간에게 자극이 굉장히 시각적인 것이 즉각적이면서도 되게 많은 것을 통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 컬러나 조도, 자연 풍경 등 굉장히 해양 치유를 구성을 할 때 시각적인 것을 고려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청각적인 것은 물소리, 파도소리, 악기 연주 이러한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각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향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향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향기를 개발을 한다라든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에 또는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스파를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물을 기반으로 하는 트리트먼트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요. 일단 그 물 자체에 좋은 물이어야 되겠죠. 미네랄이 녹아있는 온천수, 바닷물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 스파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거기에 수압을 조절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시설에서 그러한 물의 어떤 그 트리트먼트들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팀 사우나, 물을 이제 스팀으로 이제 형태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료, 그죠? 온도라든지 수압을 변형을 하고, 그리고 바디 스크럽이라고 하는 피부의 이제 각질을 제거하는 되게 스파에서 유명한 하나의 트리트먼트, 기본적인 트리트먼트입니다. 그 외에도 바디랩 그리고 바디팩처럼 신체 피부 부분을 어떠한 효과적인 것으로 막아서 그 유효 성분이 침투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테라피는 이제 아까 말을 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료가 되겠고, 그 외에도 달라소 테라피라고 하면 이제 해수를 이용한 해양 자원을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해조류를 활용을 하면 알고 테라피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피부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정신에 미치는 영향들이 함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와추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진행하는 물리치료와 명상이 결합되는 것으로서 이제 스트레칭, 호흡 운동을 병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이러한 특수한 기계를 통해서 물줄기, 강한 압력을 통해서 근육 마사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그 온천 도시 비시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개의 물줄기를 통해서 신체에 그 적용이 되는 이러한 샤워법, 이러한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스파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양치유센터 내에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문가의 서비스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수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부분들,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요가, 명상 또는 집단 상담 또는 강연, 다양한 또는 음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가의 서비스를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의 스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스파라고 해서 굉장히 그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어떤 휴식을 취하고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체류하면서 본인의 그 치료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목적형 스파 또는 체류형 스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다양한 것이
지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를 잘한다면 데스티네이션 스파라고 하는 체류형, 목적형 스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파의 종류는 크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크루즈에서 하면 크루즈 스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데이 스파, 메디컬 스파, 데스티네이션 스파로 나뉠 수가 있어요. 데스티네이션 스파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가 해양치유라고 하는 산업을 저변 확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데이 스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피부 미용실 또는 에스테틱 샵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서 어떤 스파라고 하는 부분을 차용을 하거나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심 안에서도 제주형 해양치유에 대한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메디컬 스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치료적인 개념을 할 때 데이 스파의 치유적 개념이 이제 함께 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여기에서도 제주형 해양 치유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제품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저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치유 자원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해수, 해양 광물, 해양 생물 자원, 그리고 해양 기후, 해양 배후 자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글이 너무 작아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읽는 것이 조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해양 치유 자원이 다들 이렇게 분류가 잘 되어 있으므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치유 자원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이미 이제 효능이 이제 이렇게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효능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치유 자원을 어떠한 요법으로서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좀 더 창의적으로 또 변화를 시키고 함으로 해서 제주형 이런 그 치유 자원, 해양의 치유 자원을 활용한 요법을 만드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염지야수 제주의 용암 해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부 질환에 특히 아토피 등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이러한 피부들을 그리고 통증 완화, 신진대사 촉진 이러한 효능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해수, 용암 해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심이 입욕 중심의 요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압을 이용을 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외에도 소금이라든지 그 외에도 제주의 그 기후, 해양 환경, 기후 그리고 해수욕장, 경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국내 해양치유 스파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해양치유를 벤치마킹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순으로 이제 보여질 텐데요. 어쨌거나 여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해양치유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활용하였고 그리고 홍보하여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재활치료 그리고 질병 예방 등과 함께 의료형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 기억에도 저 아는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신 교수님께서 아주 옛날에 어디 운동하다가 어디 뼈는데 병원을 갔더니 주사나 약이 없고 수치료를 했다라는 그 특별한 경험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서는 세바스찬 크나이프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죠. 그리고 이분이 그 수치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재는 우리가 크라이프 요법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냉욕이나 냉수 만찬, 그리고 교대욕, 그리고 허브를 이용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환경에서 생활 속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생활을 강조하셨습니다. 운동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크나이프 요법이 확립이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굉장히 잘 다듬어서 홍보하고 산업화하고 하여서 현재는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 뭐 너무나 조금 편안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일상에서 치유의 문화가 이렇게 젖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잘 가꾸어서 현재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지속 성장시키는 점을 우리는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유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중요한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바데하우스, 그 외에 반포해양 치유센터, 질트니스 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프로그램들을 다 살펴보면 해양의 어떤 그 해양수를 이용한 그런 그 풀들이 항상 시설들이 있다라는 거, 해수욕탕, 그 외에도 헤엄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어린이 풀장을 만들어 놓고 그 외에도 다양한 테라피룸 그리고 마사지룸 이러한 것들, 그 외에도 화장품 브랜드들을 이제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단기와 중장기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현재에도 단기 코스로 제주도를 어떤 힐링의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중장기로 또는 한 달 살기 뭐 이러한 형식으로 와서 뭔가를 치유를 하시고 제주도를 느끼고 가시는데요. 이럴 때 이런 그 각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특히 피부 질환, 아토피를 살펴봤더니 해수, 염지, 하수의 입욕, 그리고 마사지, 온열 치료, 해산물의 식단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제주도에서도 되게 아토피 환자들이 많고 아토피 때문에 뭔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해양 치유, 해수를 이용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독일에 비해서 조금 좁은 의미로 그 달라스 테라피 중심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그 인원 요구 사항을 좀 살펴보면 해수욕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수치료사 그리고 미용사, 하이드로 에스테티션 그리고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현재도 완도 해양치유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사람을 뽑는 그 공급 규정을 보면 이런 그 피부 미용 자격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걸로 보여졌습니다. 여기에도 프랑스에도 또 독일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클리닉이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데는 재활병원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그 호텔 4성급의 75개의 룸을 확보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해외의 관광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초점을 하여서 되게 산업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의 달라소 테라피는 에스테틱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단기 그리고 중장기로 나누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완화를 보시면 전신 마사지 프로그램 그리고 해수, 염지, 하수, 입욕 그리고 해변 운동 이러한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교라든지 불면증 완화와 같은 이러한 특수 목적도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또는 힐링을 목적으로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도 그거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다양한 목적을 우리가 좀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출산 시대에서 태교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것을 좀 컨셉으로 해서 제주도의 해양치유센터의 어떤 그 목적 그 중에 하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교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가 또 한 번 제주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속성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우리가 제주도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좀 지속 가능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같은 경우 오키나와나 이러한 부분에서 프랑스식 그 해양요법 시설을 도입을 하고 해양치유를 시작하여서 현지에도 해양치유를 항노화 그리고 실버 바이오 산업으로 잘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완도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과 함께 가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제주의 해양치유센터가 만들어지면 비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체험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달라소 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장 크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그림보다 더 좀 웅장한 느낌이 들고 더 크고 물도 굉장히 깊고 되게 짠물이 나는 그러한 해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서도 말을 했듯이 그리스 달라사와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가 합쳐진 말로 달라스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또 조그맣게 이제 이렇게 그 파트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수중 운동 그리고 수압 마사지를 통해서 피로 회복, 근육통 해소, 전신의 이완 이러한 것들을 지금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지금 어떤 단체에서 와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이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넓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 미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미세한 입자, 해수의 미세한 입자를 통해서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하고 어떤 호흡기나 알러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이러한 데가 있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좋아 보였지만 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씩 2%의 부족한 그런 그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뭔가를 좀 이렇게 가이드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또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러한 리스트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미끄러울 수가 있고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들도 조금 생각을 했던 곳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학생들이나 저도 좀 가장 만족했던 것들은 이렇게 부유해서 이렇게 뭔가 좀 다 내려놓는 그러한 것들을 좀 경험한 것이 가장 학생들도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주도에서는 제주해양치유센터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요즘 현대적으로 이렇게 뜰 수 있게 하는 이렇게 그 플로테이션 탱크 같은 것들이 또 이제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활용을 해서 고품질 또는 어떤 프리미엄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조류 거품 테라피입니다. 해조류 추출물로 만든 거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듯 이렇게 하면서 막 장난도 치고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은 있으나 왠지 우리가 이런 치유센터를 갈 때는 기본적인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운동 신경을 갖추지 않는 이상은 조금 위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정도로 재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테라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드 테라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시 샤워 테라피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스파의 가장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 하면 이런 비시 샤워를 얘기를 합니다. 비시 샤워도 이렇게 좀 누군가가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 수압이라든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전체에서 물이 쫙 나오고 어떤 베드에는 사람이 없는데도 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보고 좀 아깝다. 저거를 이렇게 조율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고장나서 그런 건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베드가 비어 있었는데 다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생각할 때 자원을 좀 보호하고 보존하고 또는 활용하고 재생하고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치유센터가 가지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만들어내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버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해조류 원물을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활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그냥 조금 냄새가 많이 났었던 사진과는 다르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출발한 완도의 해양치유센터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해양치유센터가 저런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 제주도 해양치유센터도 저런 거와 비슷하게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비슷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뛰어넘지 않으면 정말 지속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너무나 경쟁이 심한 시대이고 그리고 소비자의 그 눈높이가 날로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준비할 것이 실제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주파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물속에 저주파를 넣어서 굉장히 근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해조류라든지 스톤 테라피와 같은 전문적인 그런 테라피스트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음악 테라피, 향기 테라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가 가서 봤을 때는 음악 테라피나 향기 테라피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요.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거 플러스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거나 하는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향기 테라피는 좀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걸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마스크팩에서 유자의 향을 집어넣어서 뭔가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으로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 만약에 제주도에서 행한다면 별로 이렇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라피를 구성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또는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어떤 형태만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으로서 이름을 정하는 그러한 것들은 조금 별로 좋지 않아 보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수풀입니다. 해수풀은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았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 만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외에 이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변의 명상, 뭐 이런 것들 치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는 너무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할 수는 없었지만 단체 관광객들 대상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굉장히 치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 외에도 노르딕 워킹, 해변에서 굉장히 이 해변 경관과 그리고 굉장히 음이온이 발생하는 그런 좋은 기후 그리고 태양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운동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심신을 단련하는데 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있네요. 필라테스, 그다음에 해변 엑서사이즈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해양문화치유센터가 있어서 뭐 촉각동, 미각동, 시각동, 후각동 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요번 3월에도 공고를 이렇게 제가 이제 가끔씩 살펴보거든요. 뭘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한 26명 정도를 사람을 뽑더라고요. 보니까 해양문화치유센터 이 안에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들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치유가 꼭 해양치유와 관련된 뭐 이런 거 외에도 또는 어떤 그 예술적인 부분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교육 콘텐츠가 있으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용들이 다른 포럼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제가 조사를 했거나 또는 뭐 이러한 것들 산업화를 위한 어떤 것들을 조사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주도민이라고만 이제 들어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제가 조사한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서적으로 해양치유가 굉장히 어렵지 않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지금 현재 있고 그리고 해양치유를 이해하기 전에 어쨌거나 스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웰니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한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스파 프로그램은 혼자서도 집에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활 속에서 이제 있는 어떤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것이 문제점 인식이 중요한데요. 내가 먹는 거나 흡연 또는 어떤 나의 습관 또는 수면, 뭐 운동 부족, 뭐 또는 스트레스 등 이러한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내가 스파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을 합니다. 스파 관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의 완화 또는 피로 회복 그리고 피부 건강 개선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목적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치유 자원의 활용입니다. 뭐 집에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제주형 무슨 해양치유 어떤 화장품이나 제품들이 좀 그래도 나와 있기는 하는데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뭐 미역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갈아서 뭐 이렇게 그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나오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양치유 그리고 다양한 치유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어떤 불편한 부분 무언가가 정말 치유가 되어야 한다.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반적인 치유의 산업이나 또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도 그러한 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잘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해양치유와 관련된 스파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본 예입니다. 상담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연계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조류를 이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따뜻한 차를 마시고 본인의 웰빙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슬기로운 솔트 라이프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해양치유가 꼭 실내 안에서 탕에 들어가고 마사지를 하는 것이 다이냐 그건 아니고요. 조금 넓게 해석을 한다면 그러한 경관이라든지 또는 해양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다 해양치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데 들어서 교육적인 이런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제주도의 어떤 해양의 자원의 고마움 그리고 그 자원을 잘 보존하고 또는 보존하여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게 마무리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쓴 겁니다. 이 강의에 대한 마무리 요약은 아니고요.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치료하고 치유가 어떻게 다른가 굉장히 그런 논쟁부터 시작해서 치유의 산업을 이렇게 아주 한 발자국씩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그런 단계를 넘어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의미나 그러한 것들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치유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다차원적인 건강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생에 걸쳐서 치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치유 산업 그리고 해양 치유 산업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치유 자원의 효능 연구 그리고 치유 산업 활성화 자체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출산 고령화 또는 뭐 인구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발전과 관련된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치유 산업을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어떤 스파 프로그램을 에 대한 아주 그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을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좀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